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간밤에 한반도와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늘 반갑게 봤던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먼저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으네요. 장성택 실각설이 제기된 3일 이후에 6일 만에 북한 매체가 최초로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다고요? 예, 북한이 일요일에 어제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또 출당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장성택이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했고 또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왜곡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고 고급 식당의 뒷골방에서 술놀이와 먹접한을 벌였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쓰고 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병치료로 가 있는 기간에 외화를 탕진하면서 도망자까지 다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장성택의 재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장성택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북한의 정부 내 급변 사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의 유일 지배 체제가 더 공고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간 실각설이 제기된 이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북한 매체가 확인해준 이상 사실로 알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가 방공 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나왔나요? 두 나라 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해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면 공식 반응을 내놨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은 차분한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은 정부의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냥 팩트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지지통신이 아베 총리 주변의 인사와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의 반언을 익명으로 전했는데요. 걱정은 없다.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민항기에 대해서 사전 비행 계획을 내라고 하는 중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잘 알려졌다시피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이메일로 발표해서 한국이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것을 평가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발표한 방공 식별구역 부분을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양국과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도 같은 경우는 세 나라가 다 겹치게 됐고 또 마라도와 홍도 상공은 일본하고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행 방침에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에다가는 기존대로 통보하기로 했고 또 중국하고 겹치는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통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 영공이나 또 관할권 상공을 통과하는데 일본한테 계속 통보를 하느냐.
그럴 거면 방공구역 확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그리고 이어도 상공에 대해서는 왜 일본한테는 통보하고 중국한테는 안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기왕에 방공구역을 확대했다면 시행에 있어서도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배팅 발언한 것이 논란인데요. 오늘 아침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도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조간 브리핑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좋은 배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노골적인 경고를 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고요. 반면에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강고함과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통역이 잘못됐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SNS상에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교부가 반만 맞은 거라고 봅니다. 반만요? 예, 취지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역할을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거라서 외교부의 설명이 약간 미화한 측면은 있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통역은 현장에서 직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역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으니까 통역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린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측에서 노골적인 경고라고 했던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노골적인 경고라든지 협박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썼던 표현이었고 또 미국에서 약간 요즘에 유행처럼 쓰는 거라서 우리를 버리고 중국하고 붙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이나 경고를 보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디스맨이라고 했던 그런 노골적인 무례함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원래 입사고 또 실언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바이든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정색하고 따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은 정도를 떠나서 외교적 결례로 보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모두 발언 때 기자들한테 다 공개하는 부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 뜨거운데요. 주목할 만한 기사 혹시 있겠습니까? 외신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기사 말고 만델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델라가 과거에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했다거나 만델라의 이름을 딴 딱따구리에 종이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기사들 중에 어제 SNS에서 회자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ink Progress라는 진보 매체가 만델라의 실제 발언을 모아서 만델라의 진면목을 6가지로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그게 누구나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 한 분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인물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했었나요? 우선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또 법적 절차 없이 아무한테나 그냥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이는 행위 이런 것들도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종주의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쿠바의 카스트로나 리비아의 카다피 같이 미국의 적들과도 만델라는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정의의 문제이고 빈곤 해박이 근본적인 인권 수호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노동조합을 강력히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파성을 띤 주장이라든지 논쟁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지도자가 만델라였다는 거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많이 한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라든지 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서방 세계의 잘못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적이라면 남아공도 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투쟁이 있다. 카스트로와 카다피는 그 투쟁을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델라에 대한 기사는 많이 쏟아지는데 이런 면을 좀 조명해서 만델라를 제대로 보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태국 시위가 오늘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고요?
반정부 시위 측이 오늘을 정부 전복을 위한 결전의 날이라고 정하고 총력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시위 참가자가 적으면 시위를 그만두고 지도부가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하원 의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민들의 시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익락 총리가 내가 총리직을 물러날 테니까 또 의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용의를 밝혔고요. 또 반정부 시위대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회의 구성이라는 것을 국민투표로 국민들한테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을 다시 하거나 또 국민투표를 하면 정부 쪽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총리직 사퇴 의사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산 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를 따르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 단추가 되니까 시위대 쪽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제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시위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반정부 시위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EU와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 이것을 정부가 무산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에서 100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들은 1946년에 세워졌던 레닌의 동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현 정부가 러시아의 압력에 무릎을 꿇어서 EU와의 경제협력을 거부했고 또 그전에도 러시아 쪽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예. 지난 주말 물대포로 우리 시위대에게 응수했던 것과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뉴스들이네요. 예,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군과 반군 충돌 희생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중앙아프리카는 올 3월에 소수파인 이슬람 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지난주에 다수파인 기독교 민병대, 당시에 쿠데타 때 쫓겨났던 기독교 쪽에서 민병대가 수도를 공격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이 시간에 1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사망자가 4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994년에 80만 명의 사망자가 났던 르완다 내전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걱정이 큰데요. 프랑스가 평화유지군을 기존의 600명에서 1600명으로 추가 파병하기로 했고 또 아프리카 연합도 2500명에서 6000명으로 군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앙아프리카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수단, 카메룬, 콩고 이런 나라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